제가 알바를 한 4개 정도 해봤어요. 제일 처음 해본 게 베이커리 카페였는데 거기서는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처음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할 곳인데 거기 식당인데 약간 중식? 완전 중식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중식당 같은 데였는데 살짝 좀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니폼 같은 것도 있었고 무전도 차고 이랬고 약간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개인 카페,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인 건데 오늘은 두 번째 곳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거기 다닌 지 지금 좀 됐거든요. 그래서 살짝 온전히 저의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썰을 푸는 거라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한 시선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떡해, 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가명으로 다 얘기를 할 거고 어떤 식당인지 추측하실 수 없게끔 약간의 구라를 섞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곳을 이제 알바 구인구직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찾아서 지원을 했고 뭐 면접도 보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되게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식당. 그리고 다른 데보다 거기가 좋았던 이유는 시급이 좀 셌어요. 시급 딴 데보다 조금 셌고, 그리고 보통은 다 주휴수당? 그거 안 주려고 14시간 주에 딱 14시간, 14시간 반 이렇게만 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15시간이 넘어야 주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큰 거 아시죠? 그 1시간 차이인데 주휴가 생기면 돈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휴가 있고 그다음에 토일 주말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거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는데 뭐 다행히 붙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거기는 풀타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1시부터 10시까지였나? 12시부터 10시까지였나? 대략 그래요. 대략 그런 느낌이었고 휴게가 1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무슨 약간 레시피 이런 거? 저는 뭘로 들어간 거냐면은 거기가 알바생을 2가지 파트로 뽑는데 하나가 이제 주방이고 하나가 이제 서빙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2가지 종류를 뽑았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서빙하는 쪽 지원을 해서 채용이 된 거였는데,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그냥 뭐 음식 나오면 나르고 고객님들 들어오시기 전 테이블 세팅하고 고객님들 나가시면 테이블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해요. 뭐 고객님 들어오실 때 자리 안내해드리고 이런 거, 그런 걸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때 다 테이블마다 다 그 태블릿이 있어서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고객님들이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뭐 한 입도 못 먹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시험을 봐요. 그래서 A4 용지로 한 4장? 5장? 그 정도 되는 분량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외우라 그래요. 통암기예요, 통암기. 그냥 다 외우래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백제 쓰는 게 시험인 거죠. 근데 시간을 며칠 안 줬던 것 같아. 이틀 줬나? 그걸 외우래요. 근데 저는 본업은 대학생이잖아요. 변명이에요. 솔직히 변명인데 아니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지 무슨 여기서 앞으로 얼마나 일할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그거를 하래. 근데 또 분량도 되게 많은 거예요. 빼곡해요 엄청. 근데 그걸 다 외우래요. 그리고 이게 또 어쨌든 중급? 약간 그쪽 나라 음식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재료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음식 이름도 그렇고 약간 낯설어요. 그래서 더 안 외워져.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근을 했죠. 왜냐면 제가 토일 근무는 맞는데 첫 출근을 목요일인가 했어요. 왜냐면 토일은 너무 바쁘니까 일을 배우려면 목요일에 첫 출근을 해라. 그래서 목요일에 가가지고 그걸 외우라는 얘기 듣고 토요일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출근하자마자 거의 봤거든요. 거기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부점장인데 점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점장이에요. 점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직원분들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알바생들이 있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매니저도 있었다. 매니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 남자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저 첫날 목요일날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30분을 주겠대요, 시간을. 왜냐면 분량이 많으니까 30분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뭐 예를 들면 한 10몇 분 이쯤에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더럽게 열심히 썼어요. 근데 솔직히 막 분명히 외웠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근데 어쨌든 쓰긴 써야 되니까 아는 데까지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직 30분이 안 지났는데 그 남자 직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30분 됐냐는 거예요. 뭐 약간 이런 뉘앙스를 물어봤어요. 몇 분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시계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30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30분이 지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때 시간이 예를 들면 뭐 2시 30분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30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달래요 종이를. 근데 저도 약간 바본 게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실제로 30분이라는 거고 말씀해주신 시간은 30분이 안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바보니까 그냥 거기서 에? 이러고 그냥 드린 거죠 종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 다 쓰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30분이 안 지났잖아요. 엄청 분량이 많은데 언제 다 썼어요? 아직 한 반밖에 못 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약간 진짜 약간 전응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와, 얘 어떻게 이렇게 전응하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죠. 너 같은 전응하는 애는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응? 그래? 그래.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저는 또 바보여가지고 거기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전화하게 쳐다보니까 전응하는 애처럼 앉아 있었죠 뭐. 근데 뭐 제시험을 보자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죠 뭐. 전응하니까 저는 제시험 봐야죠 뭐.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그날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날도 괜찮았어요. 뭐 그냥 테이블 정리하는 것도 알려주셨고 하니까 테이블 정리 간간히 하고, 왜냐면 저 혼자 일을 안 하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성격이 좋으신 알바생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랑 같이 거의 붙어서 일을 하니까 그 언니가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이래서 솔직히 어려운 것도 크게 없었고 그냥 일 자체는 되게 고되했는데 왜냐면 어쨌든 풀타임 근무를 하고 그리고 거기가 복장 규정도 빡세가지고 머리도 망으로 묶어야 되고 블라우스 같은 게 유니폼이에요. 그거 입고 앞치마도 매야 돼요. 그리고 신발은 진짜 구두를 신어야 돼. 그 구두를 신고 8시간 9시간 걸어 다니잖아요. 왜냐면 가만히 서 있지 말라 그래요. 그럼 거기 홀을 그냥 계속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일 끝나고 워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만보기가 뭐 몇이 떠 있냐면 2만보? 19,000보? 이렇게 떠 있어요. 아 혈압. 지금 얘기하니까 또 그때 약간 PTSD 와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날 근무하고 이제 완전히 집에 가는데 발바닥이 너덜짝인 거죠.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기적 이렇게 걸었어요. 나 밥을 4시에 먹긴 했거든? 근데 나 알지. 일할 때 밥 많이 먹으면 체하는 거. 그래서 뒤통만큼 먹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출근을 하는데 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외웠어요. 제 시험 그래도 내가 최소한 전응하다는 저 눈빛은 받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로 통합리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어쨌든 무슨 날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어린이날이라던가 약간 이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식당이. 원래는 거기가 바빴거든요. 근데 너무 바빠서 제 시험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해. 그냥 겁나 일을 했어요. 그냥 와다다다다다 일을 하고 정신 차리니까 퇴근 시간인 거죠. 그건 제 시험을 안 봤어요. 다 외웠는데. 근데 뭐 어쨌든 일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주의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이 하는데 거기가 약간 어땠냐면요. 업무 강도가 엄청 높았어요. 일단 구두 신는 것부터도 그렇고 일단 가만히 서 있지를 말라 그러고 그 식당이 원래 다 빡세지 않나요? 제가 하나밖에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게 좀 빡셌어요. 이렇게 빡세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계신 알바생분들은 다 약간 고인분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착하다고 했던 유일하게 착하다고 했던 그 언니만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1년 이상 2년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된. 그래서 원래 직원도 하라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이제 거절을 하신 막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끼리 너무나도 친해요. 그냥 완전 위아더 월드 막 가족이야 가족 다 친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 띠르릉 들어갔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너무나도 이방인인 거죠. 물론 막 저도 다 큰 성인이고 막 저를 챙겨달라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저를 딱히 이렇게 반겨준 느낌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언니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보다 3살인가 2살 많은 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엄청 체구도 작으시고 키도 작으시고 약간 여리여리하신 분이었어요. 저랑은 매우 다르게. 근데 그분이 직원 중에 한 분이랑 사귀고 있었고 그게 되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 언니의 특징은 그러하다. 그래서 근데 그 요주 언니가 좀 성격 자체가 원래 예민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그냥 약간 좀 툭툭툭 하시고 항상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일하는 거 힘드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분한테 좀 일을 배우게 된 거죠. 그 착한 언니 말고 그분한테, 그 요주 언니한테. 사실 그건 정말 저랑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약간 막 한숨 푹푹 쉬고 짜증 부리고 이런 거 정말 약간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겠지만 일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언니 뭐 어쨌든 뭐 일을 하라니까 같이 일을 했죠. 그 언니는
저는 막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이러니까 막 쫄아 있는데 너무 말을 매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마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무서워. 눈치 보여. 막 이러니까 또 일을 또 더 못하는 것 같아. 입에 자꾸 욕먹으니까. 원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야 제가 잘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게 보통 상을 치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트를 징징징징 끌고 와가지고 음식 이게 그 카트에 막 다 모아요. 다 모으고 나서 테이블 닦고 다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물병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완성인데 보통 그걸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치우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테이블 세팅할 거 가져오고 혹은 테이블 세팅할 거 본인이 갖고 왔다. 치운 사람이 갖고 왔다 하면은 물병, 새 물병을 갖다 줘요. 헛물병 가져가고 새 물병을 갖고 와요. 왜냐면은 그 물병은 카트에 넣는 게 아니고 갖다 놓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빠라고 해가지고 거기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 음료 나오고 이런 곳이 있는데 거기 갖다 놔야 돼가지고 그걸 원래 해주는데 그 언니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날은. 근데 별로 안 바쁜 타이밍이었어요. 한 4시래서 애매해가지고 그 언니가 막 상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에 닦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은 다 비어있는데 덜렁 물통이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걸 내가 치워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척척척척 그 언니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그분이 세팅하려고 가져온 쇠물병이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헌 거 가져가고 쇠물병을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요.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니 하는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음료 드시면 물 잘 안 드시니까 무게의 사이를 솔직히 쉽지 않단 말이죠. 제가 물병을 잡으면서 언니 이거 언니라고 안 부르나? 저 이거 치워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렇게 탁 최대로 째려보면서 그럼 새 거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싸웠어요. 안 싸웠고 아무 일도 없었고 제가 뭐 잘못 안 했을걸요? 근데 진짜 갑자기 저한테 딱 찌르보더니 새 거겠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정말 경험 없는 경우 처음.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 이제 정이 싹 털렸죠. 그 언니한테. 그리고 곳에도 솔직히 정이 싹 털렸어요. 그 이후로 그 언니는 저에게 모든 걸 보여주기를 하셨나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저를 대했어요. 항상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 뭔지 아시죠? 고객님 봉투 필요하세요? 이랬는데 그럼 손으로 들고 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응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 언니가 첫 번째 저 기준 빌런이었고요. 두 번째 제 기준 빌런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저랑 동갑이었어요. 저랑 동갑인 그분도 여자셨는데 그분도 이제 홀 알바생이시고 그분은 일한 지 막 1년, 1년 반 이렇게 해서 좀 오래 되신 분이었고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거기서 막내였던 거예요. 그리고 막내고 여자고 경력적으로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왜냐면 그들은 막 3년, 4년, 5년 이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좀 공주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의 공주, 우리 귀염둥이 약간 이런 포지션이셨던 것 같아요. 제 눈으로 봤을 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홀분들이랑도 친했는데 특히 주방이 남자분들이 많은데 주방분들이랑 좀 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동갑인 분이 저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좀 일을 빨리 능숙하게 못했어요. 사실은 빵집에서도 일을 해봤지만 너무나도 달랐고 적응도 솔직히 쉽지가 않았고 어디 마음 기댈 사람도 없고 일 업무 자체도 너무 하드하니까 솔직히 다들 좀 저를 알려주려고 하다기보다 그냥 거슬리니까 저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빨리빨리 해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변명이지만 제가 좀 일을 빨리 적응을 못했어요. 그것도 그랬고 그냥 모르겠어요. 딱히 저를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그게 솔직히 사람이 약간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저 싫어한다고 해서 저도 싫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사람 싸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냈는데 저희가 이렇게 홀이 있으면 라인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만큼 테이블은 뭐 A라인, 이만큼 테이블은 B라인, 이만큼 테이블은 C라인 하면은 그 라인마다 한 명에서 두 명의 알바생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을 제가 돌보는 거죠. 부르시면 가고 부족하면 가고 물론 서로 헬프도 가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라인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또 부르셨어요. 다른 분이. 두 분이 동시에 불렀어요. 그러면 당연히 헬프를 가야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A라인이 좀 비교적 쉬워서 A라인에 좀 경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A라인이었고 그 동갑인 친구분도 A라인을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너가 알려주면서 같이 해라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A라인에 거의 만석이었어요 그때. 근데 그분이 자꾸 C라인으로 헬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A라인에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고객님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자꾸 C라인에 헬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A라인 어떻게 돼요?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일한 지 한 2주, 3주밖에 안 됐을 때니까 사실상 출근한 걸로는 6일차? 5일차? 이렇게 됐을 때밖에 안 됐는데 저 혼자 거기를 보고 있는 거죠. 만석인데 A라인이. 그러니까 어떡해요. 저도 막 혼미백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우다 도저히 진짜 못하겠어서 무전으로 뭐 땡땡님 죄송한데 여기 좀 도와주세요. 무전을 쳤어요. 그 같이 라인을 봐야 하는 그 동갑인 분한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표정이 완전히 상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 약간 퍽퍽퍽퍽 일하는 거 뭔지 아세요? 막 행주 탁 던지고 쓰레기 끊겨서 막 던지고 이러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느꼈죠. 아, 내가 오라고 해서 기분이 상하셨나 보다. 근데 어떡해요.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님 기분 상했다고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을 했죠. 계속.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더 싫어졌나 봐요. 너무너무 싫은가 봐요.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막 위아래로 훑고 째려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대놓고 저한테 한숨 푹푹 쉬고. 그리고 막 제가 뭐 실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은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박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퇴근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한 며칠 후에 퇴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주방분들이랑 친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보다 칼퇴를 했거든요. 진짜 칼퇴를 해요. 퇴근할 때 되면은.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1분, 2분 일찍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자 퇴근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누구보다 빠르게 짐을 챙겨 소다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후다닥 나가는데 주방은 아직 마감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신 주방분 몇 분 있었고 자기 몫의 마감을 다 한 주방분들 2분이 이제 입구 출입구랑 제일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서 앞치마를 접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제가 그 쌍년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 나가는데 저한테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이렇게 휙 뒤를 돌아봤어요. 나가다가 근데 저가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사람들이 싹 피하더라고요 눈을. 그래서 아 내 얘기가 맞구나 했죠. 왜냐면 그 표정이 너무나도 약간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진짜 뒤돌아볼 줄 몰랐나 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와 진짜 여기는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일도 빡센데 사람도 아니다? 그럼 거기 왜 다닙니까? 사실 알바할 곳은 많아요. 하다못해 돈 좀 덜 준 데 가면 되죠. 좀 적게 일하고. 그래서 손절 마렵다. 가자 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한 2주차쯤에 그 부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저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 일이 너무 안 맞고 사람들이랑도 제가 좀 잘 못 어울리는 것 같고 이모저모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 이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그래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사람 구할 테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 2주밖에 안 남았네.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그 약속된 그날이 다가오는데 뭐 나가니까 어떻게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전 나가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일을 점점 더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전 좀 있으면 나가잖아요. 며칠 일이랑 1, 이틀 일하면 이제 나갈 사람들 자꾸 저한테 새로운 일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알바생분들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나가는 걸. 그래서 막 그분들 그랬어요. 근데 예은씨 나간다 그러는데 왜 이걸 알려주라 그러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나가는 줄 알았던 그날에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점장님이.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일하는 거 어떠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지 같으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진짜 솔직히 지금 이 마인드로 가면은 힘들어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지? 더 다닐 생각 없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려울 것 같다 이랬는데 알겠다. 근데 그래도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정도는 더 나와달라는 거예요. 데자뷰야 뭐야.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저 마지막 근무 아니었나요? 이랬더니 뭔 소리니요? 그걸 왜 자기 혼자 정하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분명히 저한테 이번 달까지만 해달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이날까지 해달라고 그랬대요.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2주가 남은 시점을 찝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 전혀 들은 적이 없고. 그러더니 뭐 그 스케줄 표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너 나가는 거 아무 데도 안 써져 있지 않냐. 그건 본인이 안 쓰신 거잖아요. 제 캘린더에는 멀쩡히 써 있었다고요. 마지막 날이라고. 근데 거기서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약간 좀 무서운 게
그 조그만한 사무실 안에 저랑 그 부점장밖에 없고, 그 부점장은 남자였는데 한 3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였거든요. 아니면 40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30대 후반?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약간 위협감이 있잖아요. 여기 대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낱 알바생이 20살 초반 여자인데 그 기에 약간 눌린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죠. 아니, 왜 나가는 거니요?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자기가 다 개선해줄 수 있대요. 이제 일도 다 적응했는데 나가면 아깝지 않냐고. 왜 나가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나가는 이유.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없다고 했어요. 그냥 학업에 집중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졌죠 제가. 그래서 2주 더 일하고 나가기로 한 거죠. 뭐 어떡해요 그러라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2주를 더 일을 했어요. 그 뭐 지옥 같았죠.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맨날 울고 맨날 애들이랑 끝나고 술 마시고 맨날 힘들었는데 어쨌든 시간은 또 흘러가니까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대망의 마지막 날. 저는 약간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서 쟤 나간다고 일 대충 하네. 쟤 이제 나간다고 일 대충 하는구나. 막 약간 이런 얘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또 A라인을 줬는데 저 혼자 보라는 거예요. 그 라인을. 사람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하라는데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그래가지고 또 겁나 했어요 일을. 근데 진짜 저는 뭔가 마지막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가지고 약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싶어서 진짜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을 정말 했어요. 그 실제로 되게 즐겁게 일을 잘하고 있었어요. 마감 때 전까지는요. 한 마감이 뭐 10시라고 치면은 한 6시부터 피크여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사람이 많아요. 웨이팅도 막 많을 때는 20팀까지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쁜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날 이제 그때가 한 8시, 9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마감이니까 전 이제 진짜 자유를 얻는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나도 신이 났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고객님께서 테이블에 서출이 와서 이렇게 척척척척 갔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자기 이거 음료 너무 많이 남아서 테이크아웃을 해달라는 거예요. 고객님인데 A들이 시킨 거였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테이크아웃을 해달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달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음료 테이크아웃이 되냐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음료가 테이크아웃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도와드리겠다. 이랬더니 그 고객님들은 정말 쿨하게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척척척 하다가 처음에 일 알려줬던 그 남자 직원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척척척척 가서 불러요. 그 사람 뒤를 돌아서요. 그러더니 왜 부르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고객님이 A들이 시키셨는데 많이 남아서 테이크아웃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가능하냐? 이랬는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저한테 약간 그런 식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안 되나 보다. 오케이 이러고 그냥 뒤돌아서서 전 빨리 고객님한테 가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다다다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전으로 저한테 예은씨 어디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뒤로 탁 돌아봤는데 그분이 진짜 좀 무섭게 생기셨었거든요. 저렇게 쳐다보니 어디 가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 당황했죠. 네가 먼저 갔잖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순 없으니까 갔어요. 다시 오랬는데 가야죠. 갔더니 불러놓고 어디 가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불러놓고가 아니야. 제가 워딩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좀 당황을 한 것 같아.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본인 입으로 여쭤봐놓고 어디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자르고 휙 또 따라와 이러더니 그냥 휙 돌아가더라고요. 변명이 기회도 안 주는 거죠. 그냥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 쪽에 가니까 그 음료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뭐 있고 이거 뭐 있으니까 여기 담아가지고 이렇게 랩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리면 된대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이딴 데서 무슨 대단한 뭐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 진짜 사람 대접도 안 해주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게 너무 서러운 거죠. 살면서 그런 취급 처음이었어요.
막 눈물이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일해야 되는데 막 그냥 꾹 참으면서 막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목이 메이는데도 절대 눈물 안 흘리려고, 왜냐면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 눈물 안 흘리려고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한테 가가지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 고객님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음료 담아다가 가져다 드리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막 일을 하는데, 제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막 그 소리 지르고 윽박을 지르시던 그 모습과 표정과 말투가 이런 게 자꾸만 생각이 나고, 그게 진짜 너무 서럽고 억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눈물이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바보 같은 게,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나오면 돼요. 어차피 저는 그만둘 사람이고, 오늘이고 그게 심지어 퇴근까지 1시간 반도 안 남았고, 그딴 취급하는 거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치마 벗어 던지고 나왔어도 됐어요, 저는. 왜냐면 아무 연줄도 없고, 여기에서 뭐 제가 마실 것도 없고, 그까지 식당에서 제가 미움받는다고 대단하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아 그래요? 그럼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돼요. 어차피 그날이 마지막인데. 근데 바보같이 1시간 반 동안 눈물 찔찔 짜면서 그냥 계속 일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그런 사고가 안 됐어.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나 봐. 한 달 반 좀 안 되게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가는데, 이제 뭐 매니저 약간 이런 사람이 뭐 예은씨 그래도 그동안 고생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진짜 거기서 딱 한 발자국, 그 문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딱 한 발자국 밖으로 내딛자마자 진짜 눈물이 꼴꼴꼴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찔찔찔찔 짜면서 갔다니까요, 집에. 그 지하철 타고 집에 가야 됐거든요. 그 지하철 타는데 진짜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핸드폰도 안 보고 혼자 앞만 보고 이렇게 찔찔찔찔 짜면서, 그 지하철에서 사람이 다 쳐다봐요. 너무 대놓고 오니까. 그냥 이렇게 이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고 이러면서 막 찔찔찔 오니까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죠. 진짜 거기는 마지막까지 쓰레기 같았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왜 그럴까요? 다 너무 성질을 부리고 너무 화를 내고 너무나도 쓸데없는 성질을 부리고, 그냥 거기에 모두가, 거의 모두가, 한 10%를 제외한 모두가. 근데 약간 웃긴 썰이 있는데, 거기가 약간 괴담처럼 아직 알바하는 뭐 알바 땡땡 알바 땡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올라와 있어요. 근데 상시 모집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올라와 있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게, 저 나가는 그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그 주 동안 사람이 4명인가 5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은 첫날 출근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잠수 탔고, 나머지 2명은 제가 출근한 그 주말 토요일에 원래 근무를 해야 되는 날인데 2명이 안 왔어요. 짠 거죠. 한 주에 5명이 들어왔는데 5명이 짠 거예요. 진짜로 뻥 안 치고 진짜로. 그러니까 저를 약간 붙잡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마지막에 퇴직서 이런 거 쓸 때도 막 저한테 진짜 왜 나가는 거냐고, 자기 이해 못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이유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여기 총괄 책임자라는 사람이 지금 알바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똘똘 뭉쳐서 새로 들어오는 알바생마다 괴롭히고 일 잘 알려주지도 않고, 직원들도 다 성질 내고 몸은 힘들고, 그리고 거기서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어떤 강박이 있었냐면, 요새 뭐 MZ는 일을 뭐 하다가 때려치고 다 나가고 자기 일에 책임감 없고 막 금방 나가고, 약간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저는 난 그렇지 않다. 실제 MZ 세대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첫 주? 그때부터 약간 쎄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도망치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내가 아직 일이 적응이 안 돼서, 내가 일을 아직 못해서,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버텼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저 그때 발톱에 멍들었는데 그게 진짜 한 6개월 갔어요. 그리고 굳은 살 생겼어, 발에. 그래서 저는 살면서 발바닥이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일하면서 굳으시면서 발바닥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지금도 좀만 걸으면 이제 발바닥이 아파요. 조금만 무리를 하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늙어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멍청했다. 아닌 것은 빨리 손절치고 나오는 것도 똑똑한 행동인데, 그 말이 뭐라고 그 말 신경 쓰여가지고 버티면서 왜 일을 했나. 이건 책임감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행위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바 하시는데 아마 찌르르 삘이 올 거예요. 엥? 이게 뭐지? 이상한데? 도망치세요. 빨리 가세요. 어차피 솔직히 그 사업장 입장에서도 나가서 빨리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째세요, 제발.
거기서 막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제발 제 소원 부탁. 근데 그 식당이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이 얘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게 제 친구들은 그 식당 지나다닐 때마다 째려보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식당 그만두고 나서 한 두세 달 있다가 어쩌다가 제가 진짜 너무 역겨워서 그 식당 근처를 가지도 않았어요. 원래 되게 자주 가던 거긴데. 근데 어쩌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길 가게 됐단 말이에요. 네, 가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는데, 왜냐면 거기가 한쪽 면이 싹통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쓱 가면서 보는데 그때 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알바생들. 물갈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알바생 안 들어오고 다 나가니까. 사실 지금 생략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래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좋은 경험이겠죠? 그래서 뭔가 근데 거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엔간한 알바하는 것은 진짜 약간 선녀처럼 느껴지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일하는 것도 사실 나름 빡센 곳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가시기도 하시고, 근데 꽤나 오래 버티고 있답니다. 지금 한 10개월 됐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곳의 분위기가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그 식당 자체가 그냥 기본 분위기도 되게 우중충하고 어두워요, 톤이. 약간 고급진 느낌이 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어둡고 조명도, 분위기도 어둡고, 사람들은 더 어둡고 이러니까 저는 좀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봐요, 머리 밝은 거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게 저는 좀 힘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해주시면 그 빵집 썰도 풀어볼까요? 재밌으면 풀어보겠습니다.